반갑습니다. 장동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 급락하는 요 범위로 들어왔는데 시장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면 이 급락하는 자리에서 일주일만 머물러도 지수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반전으로 돌린 게 코로나19 백신인데, 아니, 치료제인데,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게 치료제 효과가 50%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치료제면 깔끔하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건 먹는 치료제고. 그리고 경증은 모르겠지만 중증에서 50%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이게 병원 의료 시스템 부하를 굉장히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섭취도 간단하고. 그리고 먹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하고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돼서 보급이 되면, 그러면 코로나가 뭐 감기 정도, 예전에 신종플루 정도로 관리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상 복구가 되면 보복 소비 차원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고 국채금리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나쁜 소식이 나왔다면 그대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반전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더 깨고 나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추세 자체가 가팔라지는 그런 부분은 막았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3150선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버티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수가 더 망가지지 않고 내년 유동성 장세로 가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치료제 발표가 되고 시장 분위기가 호전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끔찍한 일을 예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위기를 겪고 지수가 이렇습니다. 보통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지만 반등할 때는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 소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동안 기세 좋게 지수를 견인했던 업종들은 이때 같이 부러져 가지고 반등할 때마다 매물 폭탄에 얻어맞습니다. 매물이 없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과 매물이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완전히 틀린데, 그 적은 돈으로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적은 돈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세가 좋게 올랐던 거고, 한번 무너지면 이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다 매물이 되고 본전만 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얻어맞아서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나 이런 플랫폼주들은 그 플랫폼이든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거품이 낀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거품 이상의 어떤 상승을 구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과거에 보면 이게 환산 주가긴 한데 과거에 한 19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당시 2007년에 중국 특수로 인해서 버블이 끼고, 그리고 나서 뭐 두산중공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냈지만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아마 이 가격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면 거품이 꼈으니까.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이런 거품이 없이 갔다면 뭐 잘해 이 정도 됐다가 내려왔을 거고, 6만원 정도면 사실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런 건데, 거품이 꼈을 때 물리면 약이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코스피에서 뭐 플랫폼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시류를 타서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꺾이면
지수가 회복해도 만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 반등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저점을 깼는데 코스닥은 저점을 안 깼습니다. 코스닥이 더 나았지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일천선 위에서 세 번을 부딪히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아래로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순식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마이너스 30%라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셨을 건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컨디션이 좀 나쁜 정도였습니다. 예, 뭐 벌크성이 조금 낮긴 한데 요건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대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사소한 동기로 매수를 합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30%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생하다가 뭐 물을 타든 뭘 하든 하다가 한 1년 만에 1년 정도 시간 걸려서 해결을 겨우 봅니다. 해결 보고 또 사소한 동기로 매수해서 마이너스 30 얻어맞고 겨우 회복하고, 요게 어떤 도돌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그리다가 시장 좋을 때 한번 제대로 먹는 게 이 나쁜 시기를 보상을 받는 건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사소한 이유로 뭐 좀 많이 내려왔네? 매수. 카카오 여기서 이만큼이나 내려왔네? 매수. 이랬다가 그냥 마이너스 30% 그대로 얻어맞는데, 마이너스 30을 얻어맞는 건 진짜 순식간인데, 뭐 길어야 한 달인데 회복하는 건 1년 뭐 그 이상도 가능하고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이 적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큰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사소하게 그냥 조금 먹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잔인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다음번에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때 한번 사소하게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뭐 100 들어갈 거 50만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할 수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더 재미는 없을 건데 아주 심한 상황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치료제 출시로.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나쁜 거 이상의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런 게 맞든 틀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정에서 이거 어떡하지, 오를까 내릴까 스트레스 계속 받다가 가는 것과, 이 과정에서 무조건 될 거야, 내년에 재물 사주가 좋으니까 나 크게 벌 거야 라고 편하게 보시는 것과 비교하면 이 스트레스, 정신력, 인내력을 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사실관계, 과학적인 부분 이런 거 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따져보는 것도 인내력을 절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맞든 틀리든 마음이 편하고 과정이 편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될 건데 안 됐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눈에 거슬린다. 얘 때문에 부정 탔다. 뭐 이런 식으로 번지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이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자금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짜치게 된 게 갑자기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13억이 더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식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여기 넣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물론 뭐 이 돈은 날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합니다만은 뭔가 투자를 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 지수가 내려가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상태인데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운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배 갈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유할 실력이 없다면 이 찾아온 운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스틸이 그 얘인데 1,600원짜리가 뭐 거의 얼마까지 올라갔지? 12,75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1,600원대, 700원대 샀습니다.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까지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600원에 1,200원이 한 8배? 8배 수익인데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당연히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고, 몰랐다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20일선 깨지 않고 주봉이면 뭐 60주선 깨기 전에는 계속 보유를 해야지 20주선 뭐 이런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지만 이걸 제가 가져갈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운이라는 게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거를 버틸 만한 어떤 실력이 없다면 그 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1,600원에 사서 1,800원에 팔고 만족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운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게 구현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 폭락때 사서 뭐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폭락이라는 게 재앙이 아니라 운이 되려면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이라는 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현금 보유 기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현금 보유한다고 매일 단타를 치고 이러면 더 나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한 번씩 풀 현금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위험하다 싶으면 전부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치유가 됩니다. 일단
일단 다 정리하지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찍혀있던 뭐든 싹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수익 난 거는 매도하고 손실 난 것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보유 종목이 한 10개 되고 전부 마이너스 20-30% 찍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물론 수익 내고 매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 평단가만 놓고 보면 투자금이 늘었지만 요 손실로 보면 본전 아니면 손실일 거고, 이런 투자를 하다가 한번 제대로 얻어맞으면 이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이 되면서 요 운이라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투자를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풀 현금 만드시는 거, 특히 8월 되기 전에 매년 한 번씩 전량 현금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운이라는 건 결국 그런 형태로 밖에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도 운이라는 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렇게 뭐 8배 오르는 종목 계속 보유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폭락해서 제자리 찾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겠다. 이 운밖에 없다면 결국 한 번씩 현금화해서 이런 위험을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8월이 되기 전에 현금화를 했고 지금 지수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가 10% 떨어졌으면 그 보유 종목들은 한 20%씩 날아갔을 텐데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20% 이상의 수익을 낸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페노션. 페노션과 저기 HMM은 다른 어떤 선종이 다릅니다.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그리고 페노션은 벌크선. 근데 원자재는 이제 벌크선하고 관련이 크고 HMM은 컨테이너선이니까 상품 수출입하고 관련이 큰데, 이 HMM 컨테이너선의 일시적인 호황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보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근데 이 컨테이너선을 공급을 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 건조를 해야 된다. 2년 동안은 계속 이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치솟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아 도는 게 벌크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임이 정상화되면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 컨테이너선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수혜를 보는 그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운임이 정상화되면서 페노션의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2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컨테이너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내년 중순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운임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그거를 HMM은 선 반영을 하고 있고, 페노션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석탄, 호주하고 이 분쟁이 생기면서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벌크선으로 하는데, 그럼 중국이 호주가 아니라 더 먼데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걸 끌어와야 됩니다. 그럼 벌크선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이 여기 있고 그리고 호주가 여기 있고 브라질은 저 반대편에 있고 아프리카도 이쪽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벌크선에서 이렇게 운송을 하면 이만큼만 하면 되니까 투입되는 선박의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된다. 거리만 보면 한 3배 정도 투입이 돼야 돼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까지 다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한 2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벌크선의 수요가 호주하고 중국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벌크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거니까. 그리고 주가도 HMM처럼 뭐 거품이 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2배가 된 걸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반영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거고 실제로는 한 4-5천 원 했던 종목이고 운임이 2배가 돼서 실적이 2배가 돼서 주가가 2배가 됐다. 그럼 지금까지 충실하게 반영을 했으니까 거품이 없다는 점에서 뭐 전망이 나쁘지 않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이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HMM처럼 이미 재료 소멸로 폭락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HMM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전망은 소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은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고 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 조금 시장 관심을 받는데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 방식이고 한 10% 정도 그렇게 심한 증자 규모는 아닙니다. 한 주당 0.12주니까 유상증자 규모가 크지 않고 시설 투자가 크고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고평가냐? 컨텐츠 주들은 사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자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7,656억 그리고 적자 그리고 순자산이 293억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무리 그런 무형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장성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수치화된 걸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회사가 2018년에 매출이 205억 2019년에 매출이 205억 2020년에 202억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성이라는 건 매출로 증명을 하는 건데 상반기에 136억이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조금 매출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뭐 성장성이 있다라고 어떤 객관화된 수치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종목은 그냥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로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오를 것 같아서 산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를 것 같으냐라고 보면 이게 변동성 범위가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인데 하락할 때 특별히 매도의 어떤 징후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까지 성공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을 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에너지가 있냐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뭐 혹시 내부 정보 같은 걸 들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만 갖고 판단을 하면 이걸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기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태는 뭐 표현하자면 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중이 일단 저는 뭐 어떤 종목이든 비중이 10% 이내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이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추가 매수 같은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중이 30% 이내면 그나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다른 종목이 멀쩡한데 얘만 반토막이 났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중이 15%가 될 거고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30%를 넘어가면 대응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ENF 테크놀로지 종목을 8, 9% 정도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 비중이면. 예.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저점을 계속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이면 끝나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하락 추세가 언제 멈출지는 모르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락 추세 내에서도 요런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면 대략 반등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돌려 세운다 안 세운다 그건 시장 분위기라든지 요 개별적인 업황이라든지 실적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상태로는 요 추세를 단번에 돌려 세울 만한 에너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요 추세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반등했을 때 한번 끊어줘야지. 뭐 이 정도의 기준은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숫자가 나오니까 뭐 길게 가져가야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이고 시장의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시장 영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나중에 대응을 할 자리들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35,000원 정도에서는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반등을 한다면 그러니까 35,000원 되면 딱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35,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뭐 분할로 잡으셨으니까 이게 합쳐져 있겠지만 어떤 거는 뭐 38,000원 잡고 어떤 건 36,000원, 33,000, 3만 뭐 이렇게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45,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수익이니까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얘도 정리하고 요거만 남겨놓고 다시 떨어졌을 때 팔았던 걸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콜마 예,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콜마 같은 경우도 최대주 지분율이 높아서 주가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클 거고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와서 거품이 조금 제거가 된 이런 상태일 겁니다. 거품이 제거가 됐고 상승 시작 전의 가격대를 보면 27,000원대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종목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까지 한 27,000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한 5만원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물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게 더 쉽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만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로 마이너스 20% 위로는 플러스 50%의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손절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뭐 비중을 말씀을 안 하셨지만 비중이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에서 그 비중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전제로 27,000원까지 오면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손절보다는 27,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물량을 늘려나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숫자도 잘 나오고 심한 고평가도 아니고 그런 상태니까 그 원위치 되면 주가가 예, 잠깐의 반등이라도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물을 많이 타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물 타는 거는
죽지 않는 방향으로, 뭐 제가 평단가가 지금 마이너스 30%면 거의 한 4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7,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27,000원에 추가를 삽니다. 저는 보통 물타기 하면 3배 정도 권하는데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48,000원에 있고 27,000원에 있는데 이걸 합쳐버리면 뭐 대략 뭐 3배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수량을 샀다고 생각했을 때 한 38,000원 정도 될 겁니다. 물을 타면. 그러면 반등을 했다가 38,000원 조금 안 돼서 꼬꾸라지고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대응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안 했다면 38,000원 근처까지 갔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일단 이걸 팔면서 여기서 수익 난 만큼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내립니다. 저점 지지하는지 이걸 보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응을 하려고. 이중바닥 만들었다. 한 번 더 또 삽니다. 그러면 이때는 안 팔았다 생각하고 앞에 샀던 거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면 되는 데다가 여기서 손절한 물량에 또 수익 내고 판 물량, 그리고 주가가 평균 매도가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사면서 줄어든 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정리하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되려면 이제 단가를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같은 데다가 엎어서 사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른 계좌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AT. 참 지수가 또 내리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이 또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 언젠가는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는 게 꼭 자동차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 시스템도 자율주행에 맞춰서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여기에 맞춰서 개선되다 보면 교통 시스템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할 거고, 그럼 이 작은 회사가 관련된 점유율 1위니까 교통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나중에 아주 큰 호황이 있을 것이다. 뭐 예상은 한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남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가치보다도 훨씬 내려가 있다. 너무 사고 싶다. 물론 그런데 이게 하락하고 나면 바로 반등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매수할 시간은 많은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좋은 신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갔으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싸졌고,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면 요 기관 외국인이 샀던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얘네들보다는. 근데 얘네들이 뭐 그냥 사지도 않을 것이고, 이 작은 종목. 왜냐면 구조적으로 작은 종목을 편입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필요할 겁니다. 삼성전자를 산다.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600억대 종목을 산다. 왜 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들어오진 않을 거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하락을 한번 하면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니까 당분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고, 그러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들이 샀는데 주가를 또 떨어뜨린다? 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시총이니까 그 뒤에는 좋은 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사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한 10%까지 채워지면 그 뒤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들마다 여기서 팔았던 흔적이 있지만 그 뒤에 더 많이 샀던 흔적도 있고, 팔고 또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매도라는 흔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것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물론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려서 여기서 잘 즐기셨겠지만 지금 와서는 또 한 번 즐길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하락하고 기간 조정 받고, 그러면 하락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을 모아가는 접근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 차질 때문에 실적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 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가 부담이 있고 또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4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 근데 그리고 24만 원대를 줬고 뭐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만 한다 하더라도 소형주에서 위험을 안고 이런 반등을 먹는 것과 대형주는 아니면 뭐 끝까지 갖고 가보지 라고 해도 될 만한 지금 가치 대비 주가니까 뭐 나중에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할 만한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아나. 메디아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시세를 내고 죽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시세를 내려면 적어도 시장이 좋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중순까지 버티면 뭔가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메디아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적으로 설명이 될 만한 수준이니까 여기서 뭐 굳이 팔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종목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받는 시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제너레인 질문이 그냥 이 질문이 이제 그냥 제너레이가 먼저 오르겠냐 메디아나가 오르겠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놓고 보면 메디아나는 시세를 내고 죽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큰 시세는 없을 겁니다. 제너레이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시세가 빠를 거라고 보니까 뭐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따라서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버행 이슈, 원익 쪽 물량.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고 4분기에는 국가 관련 또 물량도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제품 박람회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제너레이가 먼저 올라갈 건데 이 원익 쪽에서 내놓는 매물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이거 빨리 받고 뭐 올라가지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팔아야 될 거를 싸게 살수록 좋습니다. 파는 쪽에 애들 거 비싸게 받아봤자 부담만 늘지. 왜냐하면 10,000원에 받으면 50억이다 치면 10,000원에 받을 거면 이게 500만 주를 받아야 되는데 9,000원에 하면 같은 500만 주면 45억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거라도 만약에 50억을 매수를 할 만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주가 올라가는데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비싸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 약세가 보유하신 분들은 애가 타시겠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나빠져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틀어질 수는 있지만 숫자가 나오고 성장을 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시장 나쁠 때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보면 저기 상장한 이후로 아직까지 상장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상장 고점을 돌파하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 신고가 랠리가 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잠재력을 보고 계속 이 종목의 믿음을 갖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